fx-1은 0보다 작다를 풀어야 되거든요. 일단 fx는 0의 근을 한번 구해볼게. 이게 1, 5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1, 5죠? 그죠? 그럼 fx-1은 0의 근은 어떻게 될까? 얘가 1이고 5면 0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게 1이고 이게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배운 것 같아, 그지? 그래서 x-1이 1이 되게 x-1이 5가 되게 근을 구해주시면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어차피 양수인 2차 식이기 때문에 얘도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일 거라고. 뭐 열심히 전개해서 해를 찾아도 되지만 어쨌든 해가 2랑 6일 거니까 답은 그냥 2와 6의 사이 이렇게 끝내시는 거야. 되겠어요? 훨씬 쉽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답은 12고 1250번 봅시다. 이렇게 전개해서 풀어도 된다고요. 근데 이제 어려워지면 그렇게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풀이밖에 못 쓰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1250번 봅시다. 요건 이제 좀 어렵죠? 근데 별거 아니니까 봐요. 자, 이 부등식의 해가 0일이래. 자, 2차 부등식일 테니까, 왜냐면 px가 2차 다항식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x-3을 넘겨서 원래 풀어야겠지. 자, 저번 시간에 연습했던 거니까 잘 봐. 자, 지금 부등호 방향을 보시면 이게 가해예요, 사이예요? 가해인데 답이 뭘로 나왔어? 사이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px의 최고차항의 개수, 즉 2차항의 개수는 그렇지, 음수일 거다. 그 다음에 0과 1이 이 방정식의 근이겠지. 그래서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은 잘 봐야 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0과 1이 근인 2차식. 이해돼요? 그럼 결국 px에서 모르는 건 a밖에 없는 거야. 이게 6월 고1 학력평가잖아. 교육청에서 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을 추적해서 2차식의 형태를 찾는 거.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p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중근을 갖는다 그랬지. 근데 내가 px를 찾아놨잖아.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보면 이 px 자리에 이걸 넣을 수 있겠죠. 전개하면서 넣을게. 가 중근. 맞아요? 그럼 여기서 판별식 한번 쓰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요 a가 음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가봅시다. 자, 마이너스 3x 넘어오면 플러스 x가 되고, 마이너스 2 넘어오면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 난 마이너스로 안 묶는 편이라 그랬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x의 개수가 중근. 맞죠? 끝났습니다. 자, b제곱. 제곱이니까 부 바꿔서 제곱해도 상관없거든. 마이너스 4 a c가 0. 이렇게 a 찾으시면 돼. 가자.
그럼 이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거든. 굉장히 반가운 2차식이죠. 이거 완전제곱식 맞죠? a 몇일까? 마이너스 1. 그럼 우리가 가정한 음수랑도 딱 맞는 거고.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px는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간 마이너스 1 x제곱에 마이너스 1x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뒤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붙어 있죠? 근데 문제에서 p-1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되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달고 여기 마이너스 1 달리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1번이고 요건 이제 실제 내신에서 나오면은 이제 뭐 객관식이 18번까지 있다 쳤을 때 한 14, 15, 16번 정도에 나올 수 있는 난이도 요 정도. 제일 어려운 건 말고. 자, 그 다음에 1252번이요. 이건 이제 여러분 정보를 이용해서 ABC를 구할 수 있습니다. ABC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BC가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고 ABC를 다 한 문자로 바꿀 수 있어. 자, 잘 들어봐. 자, 일단 요거 한번 대답해 보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A가 X제곱의 개수 A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왜냐? 위로 블록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세팅을 쌩까 하시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와 1이 X절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2차 함수를 다시 작성해요. 이렇게. 알겠어? 그리고 전개를 해버려. 자, 2x에 마이너스 1x니까 1x지. 근데 a가 곱해질 거니까 ax.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항이 있는데 a가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2a. 자, 이 상태로 b랑 c를 밑에 있는 식이랑 비교하시면 b는 a. 그죠? c는 마이너스 2a. 자,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건 3개지만 힌트가 2개밖에 없어서 알아낼 수는 없지만 세 문자를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도 완성할 수가 있어. ax 제곱에다가 b가 뭐였지? a였죠? 그러면 마이너스 ax라고 써도 되는 거야. 그 다음 c가 뭐였죠? 마이너스 2a. 저 뒤에 있는 c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이제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이제 보통 어디서 틀리냐면 양변을 a로 나눠가지고 이제 개수가 다 살아있는 이런 2차 부등식으로 만들 수는 있잖아? 근데 이 부등호를 안 바꿔서 틀리는 거야. 알겠어요? a가 음수였으니까 양변을 나누면서 부등호가 바뀌어야겠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여야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4, 2 이런 걸로 풀 수 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야. 되겠죠? 되겠죠? 자, 1253번 갑니다. 자, 잘 봐, 얘들아. 삼각형 ABC의 넓이가 6이라 그랬잖아. 그럼 너네 삼각형 넓이 찾으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막 이런 거 하지. 그치?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간결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 지금 삼각형 ABC는 일단 여기 보이지? 준호! 이 삼각형 ABC의 밑변의 길이 몇이야 지금? 4지. 그럼 얘들아 삼각형 넓이 구해서 6 나왔다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 했을 때 몇 나왔다는 얘기일까? 이렇게 하시라고. 자, 4 곱하기 높이 했더니 12 나온 거야. 여기 몇이야? 3.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막 2분의 1 이렇게 추잡스럽게 하지 마요. 자, 그럼 결국 이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점 3개 주고 2차 식 찾으라는 얘기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3 문제라고. 그냥 중3 문제. 간다. 2차 함수의 특이점이라고 하면 꼭지점 x 절편 들 y 절편이 있어요. 그죠? 지금 x 절편이랑 y 절편 있지. 그지? 그러니까 꼭지점으로 표준형으로 세팅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3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팅하고 출발하는 것이.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1이랑 3이 근인 2차 식을 작성하라고. 맞아요? y는으로 써줄게. 썼죠? 썼죠? a 구해야 되지. 그래서 점 하나가 더 있는 거야. 몇 컴마 몇? 내가 안 사용한 점 몇 컴마 몇? 아직 사용 안 한 점 있죠? 그쵸? 요 점 사용 안 했죠? 여기다 3 놓고 여기다 0 놓고. 너무 쉽지? 아이고. 그러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3a가 돼. a 몇일까? 그렇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서 fx가 결정이 되는 거지. 전개 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fx 플러스 1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그냥 풀어내면 돼. fx 알아냈으니까. 자, 요게 fx고 여기다가 12를 더해서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최고차의 계수 양수로 만들어 놓고 부동호 뒤집어 놓고 풀어야겠지. 자, 사이야 가야? 사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풀으시는 거고 정수 x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9개인데 혹시 안 되는 정수 있나 보시고 없으면 3번. 됐죠? 됐죠?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안 해오셔도 저랑 수업하면 늘어요. 그죠? 처음보다 훨씬 부드럽게 이해되시죠? 근데 어깨가 너무 아파. 니는 이러고 집에 갈 거지? 난 지금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는데 밖에 꺼매질 때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불쌍하지도 않니? 공부해와! 100점 맞아 오란 말이야. 서울대 가죠, 서울대. 지금 있다고 해서는 100점은커녕 알았어. 얘들아 서울대 가면 서울대 진짜 좋아. 가면 뭐 개소리야.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어쨌든 가면 좋아. 진짜 좋아. 좋은 대학 가서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태어나서. 그렇지 않아? 연세 유니버시티 과점 딱 입고 신촌 버스 한번 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모르는 할머니들이 막 말 건다고. 연대 다니니? 이러고. 외대, 한국 외대요. 아니, 서울 외대. 서울 뭐지? 외대 뭐지? 외대, 외대 있잖아. 외대 부고도 있고, 외대 있잖아요. 요새 많이 낮아졌지만, 어쨌든. 대학 순위 알고 싶어요? 단톡방에다가 시간, 보내줬지? 단톡방에다가 지금 사진 2장 보내줄게. 희상이 우리 단톡방 초대돼 있나? 지금 초대해줄게. 어서와. 너는 1시에 집이었다며? 1시에 집이었다며? 네. 왜 이렇게 늦어 맨날? 토요일날 뭐 1시간씩 늦는 거는 그냥 자동인 거야? 보내줄게. 이건가? 보냈어요.
시립대가 중경 외시에서 외고, 그 다음에 한국 외국어대가 외대야. 알겠어? 그럼 중경 외시라고 돼 있는데, 뭐, 순위가 되게 넓게 떨어져 있지, 얘들아? 그거 옛날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 이제 이런 거 들어봤을 거 아니야. 뭐, 스카이하고, 그 다음에 서성한, 그 다음에 이제 중경 외시 이렇게 있잖아. 그럼 336이니까 10개 아니야? 옛날에 이렇게 10등이었는데 요새는 좀 달라. 얘들아, 이게 처음에 이렇게 보여준 거 있지? 이렇게 보내준 거. 여기 이제 뭐냐면 2024 중앙일보 대학평가요.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이제 학생들 입학 점수, 그 다음에 학생들 아웃풋 점수, 어디에 취직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조사 결과, 교수들 연구 이런 것들, 그런 거 해가지고 종합적인 대학 평가를 매기는 거야. 여기 보면 좀 의외로 시립대 막 14등이고, 국민대 13등이고, 그 다음에 막 저기 뭐 무슨 외대 저기 18등이 있고 막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옛날이랑 좀 달라. 그리고 저기 보시면 그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작년 숫자입니다. 작년 등수. 예를 들면 지금 8등에 동국대 있잖아? 얘네들, 9등에 동국대 있잖아? 얘네들 작년에 8등이었다는 얘기야. 동국대가 지금 약간 펌핑이 있지. 국자 들어가는 동국, 건국 얘네들이 약간 펌핑이 돼 있죠. 그 다음 넘기면 이제 얘들아, 이 백분위 컷 있죠? 백분위 컷. 이 백분위 컷 위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97.32잖아. 그러니까 100명 중에 2.3등까지, 2.7등까지 서울대 간다 이거야. 아시겠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7등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서울시립대라고 돼 있지. 맞아 보여? 백분위컷 7등이 서울시립대라고 돼 있지. 근데 여기 보면은 시립대가 14등이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내가 점수는 좀 안 되는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점수가 높고 여기서는 점수가 낮은 대학을 찾으면 돼. 그러면 거기에 그게 이제 약간 이제 내 점수보다 좀 괜찮은 대학 가는 거지. 여기선 점수가 높고 여기선 점수가 좀 낮은 대학. 이런 걸 찾으면 돼. 대표적으로 12등 건대, 13등 동국대, 17등 아주대, 18등 경북대, 20등 인하대 이런데, 21등 국민대 이런데. 아시겠죠? 준호가 중앙대 가고 싶다. 중대 갈 수 있지. 저 따구로 못 가고. 야, 그렇게 해서 중대 갈 수 있으면 뭐 중대 인원이 뭐 20만 명이냐? 못 가지. 중대 가면 좋아. 중대 연영과 애들 엄청 이뻐요. 장난 아니야. 대신 학교가 산에 있어가지고 좀 다니기가 힘들긴 해. 근데 이학 갈 때쯤이면 물이 마르지 않을까요? 뭐라고? 이학 갈 때쯤이면 사람 세대가 싹 다 교체될 텐데. 해봤자 2년 뒤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256번 봐요. 예? 이거 숙제였는데? 네모 쳐져 있는데? 네모 쳐져 있어. 네모 쳐져 있어. 그럼 네가 체크를 안 한 거지 내가 잘못 부른 거겠어? 내가 부르면서 네모를 쳤는데. 뭘 아닌데요. 내가 뭐라 그랬어? 얘 부등식 수업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심화반이에요, 얘? 심화반 듣다가 이제 5시 반에 영어 있다며. 맞아, 선아? 5시 반에 영어 들어가면 돼. 뭐라고? 왜 심화반으로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도 괜찮대요. 아니, 너무 낮아. 너무 쉬워, 수업이 안 돼. 수업이 쉬워요. 태경이도 심화반 수업이랑 이 수업이랑 둘 다 같이 들어도 돼. 근데 너는 좀 힘들어 보이던데? 나 뭐 하려고 그랬지? 1256번. 자, 가자. 지금 fx가 x절편 두 개가 잡혀있지? 내가 또 스타트 어떻게 할 것 같니? 맞죠? 대답해봐요. A는 양수야, 무수야?
그러니까 이따가 이 부등식 풀 때 또 조심해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f-2x 플러스 3은 그냥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넣어서 만들면 되잖아. 그죠? 그냥 여기 있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넣어서 만들면 되는 거지. 이해되고 있지? 요거 만든 거다. 그죠? F0은요? F0은 여기다 0 넣어서 만들면 되잖아. 계산해봐. 0 넣으면 5A. 그렇지. 됐지? 그리고 A가 있어봤자 어때? 어차피 A로 나누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무조건 풀리는 거야. 근데 내 얘기 좀 들어봐. 너네 X 앞에 마이너스 달리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하지? 내 말 들어봐. 사실 내 말 들어봐가 아니야. 이 풀이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거 어떻게 풀 것 같아? 얘들아, 얘랑 달라 같아. 같으니까 내가 x에 마이너스 달리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얘랑 부호 다 바꿔도 된다 그랬지. 그쵸? A 뗄까요? 떼고 할까? A 떼면 부등호가 바뀌어야지. 그쵸? A가 음수였으니까. 됐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4 넘기시고 가지고 와도 되고 니네 스타일대로 하는 건데 얘들아, 만약에 가져올 거면 아이고 씨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거고. 알겠어? 만약에 마이너스 4를 넘겨버릴 거면 절대값 풀듯이 기억나요? 이 제곱 지워지면 여기 뭐 되는 거야? 헬마? 2분의 3. 그리고 사이야 가야? 사이. 그치.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이게 낫지 않니? 그쵸. 뭐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이죠.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뭐 알아서 하시는 거야. 자, 정수 x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가능한 거야. 그지? 이렇게 3개. 되겠어, 얘들아? 되겠지. 자, 다음 1263번. 온정이 너는 지금 이제 하겠다는 다짐이 진짜 같은데, 진짜 같거든? 근데 왜 공부를 안 해와? 네가 하는 다짐들은 진짜 같아. 내가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왜 안 해오냐? 저 병원에 빠지기 전에요. 열정이 되게 있어서 그때 갑자기 숙제도 하고 안 늦었잖아요. 갑자기 요즘 다시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아니, 인생이 하루 만에 바뀌고 일주일 만에 바뀌고 2주일 만에 바뀌면 인생 어떻게 살아? 좀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지. 몇십 년을 꾸준히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인데. 진짜 리셋돼요. 다음 주부터 되게 다시 인생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 아주 조울증 있어요, 조울증. 쌤. 근데 배드민턴 대회 나가요. 아예 안 물어봤잖아. 박연성 왜 안 오는가 그리고. 지금 신고 있으니까요. 그래, 배드민턴 대회 나가? 빨리 이기라고 해주세요. 그래. 져라, 져. 그럼 인생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아니, 저야 안 올라가고 공부할 거 아니야. 올라가면 또 쳐야 되잖아. 아니죠. 왜요? 올라가면 또 쳐야 되잖아. 다 이기고 한 번에 이기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빨리 져야 쉬지. 학교 대표예요. 학교 대표니까 빨리 져. 네? 학교 애들 못 올라가게. 안 돼, 애들한테 욕 먹어요. 욕 좀 먹으면 되지 뭘. 그럼 다음부터 안 뽑겠지. 그럼 공부할 시간이 더 늘죠? 더 연습을 시키지 않을까요? 아니죠.
자,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의 개수가 3이 되도록. 얘들아, 여기 뭐 이런 게 달려있지만, 그죠?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야 돼. 개수가 문자에도 인수분해가 되는 건 이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럼 이거 3n 플러스 4x니까 어차피 2차 부등식이고 넘겨서 풀어야겠지? 넘겨보자. 돼요? 넘길 것까지 되지? 그 인수분해 되겠니 안 되겠니? 돼. 이거 적절히 잘 찢으면 돼요. 3n이니까 요 n은 3쪽에 붙여주고 4는 1쪽에 붙여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얘네들도 각각 마이너스가 다 달려야겠지. 돼? 그러면 3x-4고 x-n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정수 n이라 그랬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일단 얘가 4이야 가야? 근데 얘들아 3분의 4가 큰지 n이 큰지는 모른단 말이야 지금.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얘는 3분의 4의 빵꾸를 뻥 뚫어놓고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부등식이지. 근데 여기에 양의 정수 x가 몇 개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어? 3개. 이거 1점 몇이지? 그럼 양의 정수 3개면은 몇 들어있으면 돼? 2, 3, 4. 여기서 딱 n이 끝나야 되는 거야. 5는요? 5는 밖에. 알겠어? 끝. 근데 얘가 4가 가능한지 얘가 5가 가능한지는 봐야 돼. 얘가 만약 4가 돼버리면은 4의 빵꾸가 뚫리면서 정수가 2개밖에 안 되고요. 5가 되면 5의 빵꾸가 뚫리면서 여전히 정수는 3개지. 그래서 n이 5가 되는 건 괜찮아요. 아시겠어? 자, 요거는 3분의 4에 색칠하고 아니 빵꾸 뚫고 왼쪽으로 출발하는 거지. 근데 여기 정수 3개 들어있어야 되지. 3분의 4보다 작은 정수 몇부터 시작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끝나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2는 바깥에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괜찮지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정수 하나가 탈락해버리니까. 자, 끝이야. 문제에서 정수 n의 값은 양의 정수 x. 그럼 이건 안 되네. 정수 n의 값은 몇? 5. 너무 쉽죠? 넘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을 다 털려오셨어. 유형 10번을 못 푸시는 이유는 니들이 중딩 때 놀아서 그래. 자, 보자. 일단 1270번의 인상과 인하는 여러분들 필기 해가셨죠? 네. 자, 제가 중요한 것들만 좀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중요한 것들 위주로 내가 내줬구나. 이거 5개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1266번 보자. 이거 자유낙하 운동은 못 하시면 안 돼. 얘들아, 내 말 들어봐. 지금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쏘아 올린 물체의 운동에 대한 거잖아. 그죠? 그럼 얘를 쏘면 물체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면 잘 안 보이니까 약간 이렇게 쓸게요. 실제로는 연직 방향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이만. 알겠어? 그럼 얘들아, 처음에 출발하는 순간 높이 몇일까? 0이겠지. 여기다 0 넣어봐요. 0.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0초 때는 높이 0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1초 때 높이가 궁금하면 1을 넣어보면 되겠지. 35. 2초 때 높이가 궁금하면 1을 넣어보면 되겠지. 오, 이렇게 빨라? 오, 맞네. 어? 60이지? 그 다음 3초 때 높이가 궁금하면 3 넣어보면 되겠지. 9, 40에다가 4초 때 높이가 궁금하면 4를 넣어보면 되겠지.
5초 때 높이가 궁금하면 5를 넣어보면 돼. 뭐 이런 식이야. 알겠어? 그럼 처음에 0. 1초 때 몇? 35. 2초 때 몇? 65. 3초 때 몇? 75. 4초 때 몇? 80. 5초 때 몇? 75. 왜냐면 2차 함수다 보니까 3일 때랑 5일 때랑 값이 같은 거지. 그 다음에 계산 안 해봐도 60. 그 다음에 계산 안 해봐도 35. 그 다음 8초 때 딱이 딱 떨어지는 뭐 이런 물체인 거야. 알겠어? 과학적으로 그냥 식을 이해해서 푼 거야.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75m 이상인 시간이라고 했지. 맞아? 여기 아까 몇 초였지? 3초였지. 여기 4초였지. 여기 5초였지. 그럼 몇 초 동안 75m 이상이 있는 거야? 2초. 3.00초부터 5.00초까지면 2초야, 2초. 알겠어? 답이 2초야. 알겠어? 뭐 좀 자세히 쓰자면 3초부터 5초까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풀는 문제는 아니겠지, 근데. 맞아, 얘들아? 이렇게 풀는 문제는 아니겠지. 누가 이렇게 대입해서 풀겠어. 알겠어? 근데 내가 지금 저 함수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좀 해본 거예요. t에다가 숫자 넣으면 뭐 나온다고? 높이 나오는 거야. 다시 t에다가 숫자 넣으면 뭐 나오는 거라고? 높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팁인데 지구상에선 여기가 다 마이너스 5예요. 그 다음에 초속이 1창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식을 잘 연습하시면 2차식을 잘 다루실 수 있으면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운동은 다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축하해. 너희가 벌써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냥 2차 방정식이라 해서 막 인수분해해서 풀고 있지만 어쨌든 봐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35m가 되는 시간이 궁금해. 알겠어?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t를 구하는 거야, t를. h는 35고 t를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넘겨서 풀면 되지. 뭐 푸는 거야 별거 아니고. t 몇이야? 그래서 1초 때랑 7초 때 이때 35m 위치에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35m보다 더 위에 있는 시간 구하고 싶으면 위에 있는 시간 구하고 싶으면 1초부터 7초까지잖아. 몇 초 동안일까? 6초 동안이야. 아니 그러면 왜 아까 3차원은 2초였잖아. 아니 여기가 1초 때고 얘들아, 이게 2초 때고 여기가 이제 3초 때 위치고 여기가 4초 때 위치고 여기가 5초 때 위치고 니네 이거 정수 개수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6초 때 위치고 여기가 7초 때 위치고 여기가 8초 때 위치란 말이야. 35m 이상에 있는 순간은 1초부터 7초까지냐. 니 시계를 딱 보고 1.00초부터 딱 7.00초가 되는 순간까지 이 거리 구하는 거라고. 6초 동안. 알겠어? 알겠냐? 근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 방정식으로 뭔가 특정 경계의 지점을 찾아서 풀 수도 있지만, 자, 높이가 35m 이상인 지점, 이게 높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돼. 알겠어? 다 넘기면은 이제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지거든? 이거 사이야, 가야? 이렇게. 알겠어? 근데 이제 보통 수학 강사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그냥 끝낸다고. 내 말 들어. 얘들아, 이게 높이야. 75 이상이지?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고 그냥 넘기거든? 그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서 저식을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은 이해도 자체가 다를 거예요. 전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됐어요? 넘기자. 아까처럼 3초부터 5초까지 나오나 보자. 자, 뭘로 나눠야 돼? 5로 나눠야겠지. 맞아요? 75로 나누면 뭐예요? 15죠?
그 다음에 여기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내가 오른쪽에다가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사이야 가야? 사이. 3, 5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초 동안이야. 여기서 정수 개수를 세는 게 아니야. 3, 4, 5 이렇게 세는 게 아니야. 길이를 세는 거야. 길이를. 2초 동안이야. 2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67번 같은 건 못 풀 리가 없어. 이건 내가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1269번, 1270번 풀어볼게. 이거 니네 1267이랑 68은 니네가 안 푸는 거다. 이거 풀어와. 네. 사실 69번도 풀 필요가 없는데 풀어볼게. 봐봐. 얘들아, 둘레는 안 되는데 넓이는 있잖아. 길의 위치를 변화시켜도 넓이는 유지가 돼. 무슨 말이냐? 잘 들어. 세로길 있죠? 세로길. 이 세로길을 오른쪽으로 탁 붙여요. 이 가로길 있죠? 이 가로길을 아래로 탁 붙여요. 그럼 지금 4개의 땅이 원래 나눠져 있었지. 근데 이 4개의 땅이 이렇게 합쳐져. 넓이는 당연히 어떨까? 유지가 되겠지. 둘레는 아니지만 넓이는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폭이 일정한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에서 최대 폭 물어봤으니까 이 폭을 x로 잡습니다. 그럼 여기가 x예요. 여기도 x겠지. 맞아? 원래 가로의 길이가 몇이었지? 20. 그럼 이 가로의 길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여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의 넓이가 15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둘이 곱해서 150보다 커지게 만들면 돼요. 자, x에 마이너스 달려있지. 꼴 보기 싫지? 둘 다 부호를 바꾸는 건 된다 그랬지. 부호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야. 자,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5x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300인 것 같은데 150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 끝.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5랑 30으로 되죠. 이해되세요? 자, 가해야 사이야? 가해. 여기서 좀 신뢰 있는 값을 뽑아줘야 돼. 얘들아, 지금 길이, 아니, 밭이 지금 가로가 최대 몇이니? 15고 15지, 20이고 15지, 그지? 이런 게 되겠니? 길이 사라져버리겠죠? 그죠? 땅이 사라져버리겠지? 요게 답인 거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이나 2차 방정식에 활용은 항상 답을 내놓고 답을 의심하는 거야. 문제에서 최대폭 물어봤죠? 몇일까? 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됐죠? 하나 팁을 좀 드리면은 가끔 길을 이 정신 나간 놈들이 약간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내놓을 때가 있어. 알겠어? 근데 얘들아, 어차피 이 평행사변형하고 이 직사각형은 어차피 넓이가 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도로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다. 그래. 1270번. 저번 시간에 인상 이나 저거 갔어? 네. 근데 공부는 안 했지. 니네가 이래. 이러시면 안 돼. 자, 보세요. 상품의 가격을 X% 올렸다 그랬죠? 맞아요? 쓰세요. A라는 가격이 있었는데 X% 인상시키는 거야. 알겠어? 막 어버버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쓰는 거야. 아시겠죠? 너네 가격 올라가면 판매량은 늘까 줄까? 줄겠지. 가격 올라갔는데 누가 사겠니, 그지? 자, 판매량은 어떻게 된대? 2분의 1x% 감소했대. 쓰세요. 원래 판매량이 비었으면 이제 2분의 1x% 감소한 거야. 자, 이렇게. 되겠어요? 끝이야. 이제 계산하면 돼. 가격을 올린 후 총 판매 금액이 8%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X의 범위는 이라고 했잖아. 원래 가격 A,
원래 판매량 B라고 하면 온정아 네. 너 3,000원짜리 4개 팔면 얼마야? 12,000원. 이거 곱하면 네 판매 금액이 되는 거지, 그지? 네 총 수입이 되는 거잖아. 이게 원래 판매 총액이야. 알겠지? 그럼 바뀐 판매 총액은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나 이거 번분수 연산해도 되니? 너네 뭐라고? 번분수 몰라? 이거 몰라요? 아, 그래. 계산할 줄 알지. 근데 얘가 분수고 얘가 자연수잖아. 그죠? 자연수를 분수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계산하시면 돼. 알겠어? 200분의 1이다. 이게 뭐냐면 바뀐 판매 금액. 근데 몇 퍼센트 이상 돼야 된대? 8% 이상 증가시키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럼 원래 가격의 몇 퍼센트가 되는 걸까?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바뀐 판매 금액이 원래 금액의 108% 이상이 되게 해. 알겠어? 예를 들어 네가 10,000원 팔았어. 네가 10,000원 팔았다? 그럼 바뀐 판매 금액은 1,800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1,800원. 됐죠? 1,800원 이상. 자, 그래서 A, B를 몰라도 풀 수 있다고. 됐지? 계산을 할 거야, 얘들아. 니들이 이걸 계산을 못 해오는 건 괜찮은데 아예 안 풀어오면 어떡해, 야가들아. (100분의 1x) 마이너스 (200분의 1x) 할 수 있니? 이게 그 요새 애들 특징이 또 나 너무 꼰대 같긴 하다. 근데 아니, 전개를 해야 100을 곱하지. 만 곱해야 돼. 그리고 봐봐, 이렇게 너 상상대로 하면 틀린다고. 그 분수 연산이 진짜 약하더라. 어릴 때부터 잘 안 해봐서 그런가? 100분의 1x 마이너스 200분의 1x 안 돼요? 쌀 수 있을 것 같아요. X. 100분의 1x 마이너스 200분의 1x 안 돼? 그러니까 머리로 안 돼요? 이거 200분의 2잖아. 이거 200분의 2잖아. 200분의 2에서 200분의 1 빼는 거잖아. 알겠어? 할 수 있어? 네. 옛날에 이런 걸 안 가르쳤거든. 이걸 설명 뭘 해, 그지? 근데 요새는 설명을 해야 돼. 왜냐면 니들이 연산을 이거를 10번 시키면 7번을 틀려요. 그래서 점수가 낮아. 이게 어쨌든 애들 수학은 결국에 개념도 개념인데 마지막 답 내는 건 계산이잖아. 그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만 분의 x제곱. 그래서 온정아 이거 양변에 2만 곱해야 돼. 알겠죠? 2만 곱할게. 그럼 2만 곱할게. 매기는 거 봐, 저것들. 그럼 봐봐. 0 2개 떼고 200이랑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이거 2배 된 다음에 00 이런 식으로. 이거 2만. 여기다 2만 곱하면 100x. 됐죠? 자, 가져가면 돼. 넘어가면 여기 1600 남겠네? 그쵸? 그럼 20이랑 80으로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됐죠? 사이야, 가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그 원래 이게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거든. 20, 80 사이잖아. 맞지? 너네 20이랑 80의 중간에 몇 퍼센트 있니? 50%죠. 그죠? 가격 50% 올렸을 때 이제 내 판매 금액이 최대가 돼. 됐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게. 자, 4번이야. 이상 이해돼? 그냥 개수만 복잡하지 푸실 수 있다고. 자, 넘겨서요. 자, 1281번 봅니다. 1281번. 저번 시간에 메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항상 성립하거나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제가 풀어오라고 한 거야.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었지. 여기에 미지수가 있는 거랑,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상수가 있는 거랑 여기에 이제 상수가 문자로 나온 거랑, 그죠? 그러니까 유형 12번이 지금 이런 게 달려 있고 유형 11번은 이런 게 안 달려 있고, 그죠? 그 다음 또 유형 12번과 유형 13번의 차이는 뭐였어요? 문제가 2차 부등식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문제가 부등식으로 시작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왔죠? 아니, 그만 얘기할게. 자, 봐봐. 자,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런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건 좌변이 항상 양수란 얘기지. 좌변이 항상 양수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붕 떠 있거나 튕기겠지. 그럼 이런 건 이제 x절편이 없는 2차 식으로서 판별식이 허근이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2차, 그러니까 x절편이 하나인 2차 함수로서 판별식이 중근이겠죠. 얘네 둘을 합쳐서 이렇게 푸시는 거라고. 되겠어요? 저번 시간에 그대로 했던 거니까. 자, 이 떼고 가지고 올게. 마이너스 무시해도 되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해서 0보다 작거나 같게. 물론 다 전개하셔서 인수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공통인수가 잘 보이니까 우리 a 플러스 1로 한번 묶어볼까요? 앞에 남는 거, 뒤에 남는 거, 마이너스 4. 이죠? 자, 그래서 정수 x의 개수는 4개, 아니 5개. 그치? 이러면 틀린다고. 자, a가 뭐가 안 돼? 그렇지. 여기서 떨궈야 돼, 하나. 4개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고 해봤자 2차식밖에 안 다루니까 이게 함정을 파면 이제 저렇게 치사하게밖에 못 파요. 아주 귀엽지. (1281) 아야, 너는 얼마나 한지 됐다고 벌써 누워 있나? 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누워? 어? 아니, 너가 뭘 했다고 힘들어? 내가 힘들지. 가만 앉아 있으면서. 난 좀 있으면 40이야. 진짜요? 좀 있으면 아니고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어쨌든. 넘겨요. 자, 1289번 못 하셨네. 이것도 봅시다. 어렵진 않지만 이제 중요한 문제긴 해. 얘들아, 봐봐. 진짜 잘 봐.
지금 얘네들이 뭘 물어보고 있냐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지. 물론 이런 게 인수분해가 돼. 그치? 근데 저 정도를 조사할 필요도 없어. 알겠어? 오, 저 정도를 조사할 필요도 없어. 봐봐. 그냥 X축이랑 몇 번 걸리는지만 보시면 되거든. 그것만 조사하면 되거든요. 운정아 좀만 참아봐.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이야. X축이 몇 번 걸리는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대답해봐. 너네 이차 함수의 상수항은 무슨 역할을 하지? Y 절편. 그렇지. 지금 Y 절편이 양수야 음수야? 그지? 그리고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해 위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하잖아. 얘들아 Y 절편이 일단 음수긴 하거든. 근데 아래로 블록하지. 그럼 그래프가 뭐 이렇게 가거나 그래프가 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Y 절편이 꼭지점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지. X축이랑 몇 점에서 걸릴까? 당연한 거 아니야? 밑에서 뭔가 출발한다라는 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는 무조건 X축이 몇 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2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좀 하는 애들은 저걸 보지도 않아. 그냥 저기 최고차항계수랑 상수항이랑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무조건 두근이야. 알겠어? 0보다 작은 거 찾는 거야? 0보다 큰 거 찾는 거야? 0보다 작은 거 찾는 거지. 0보다 작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그치? 괜찮아. 내가 머릿속 해줄게. 0보다 작은 건 있지? 예. 그럼 해가 있네? 예. 날려. 우리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건 너무 익숙해.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튕기는 거 아니야? 맞죠? 네. 문제에서 0보다 큰 것 물어봤어. 0보다 큰 것 오지게 많죠? 네. 안 돼. 그 다음에 3번. 최고차항의 계수는 바꿉시다. 괜찮아? 이렇게 풀면 되지? 인수분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인수분해가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이제 밑으로 딱 내려가는 거니까 바로 그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근데 근의 공식으로 찾지 마. 판별식만 봐요. 어차피 이거 판별식 루트 안에 들어가서 근의 공식 만드는 거잖아.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양수야, 음수야? 그럼 X절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건데 아래로 블록하잖아. 그럼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은요.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에서 튕기는 거지.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0보다 작거나 같은 곳. 맞아? 0보다 작은 곳은 없지. 0인 곳은.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의 해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다 해가 엄청 많아. 그래서 답은 5번인데 5번 그려보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판별식 봐봐. 얘봐. 판별식 봐봐. b제곱 마이너스 4 ac 음수지. 그러면은 x 절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면 그래프 어떻게 생겨야 돼? 붕 떠요. 문제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물어봤죠. 0인 것도 없고 0보다 작은 것도 없어. 그래서 해가 없어요. 됐죠? 됐죠? 자, 결론이야, 얘들아. 아래로 블록한지 위로 블록한지 잘 보시고 판별식을 판단하시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그림, 판별식이 0인 그림, 그다음 판별식이 음수인 그림이 만들어져요. 아시겠어?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좀 빠른 팁은 이 y절편의 부호를 보고 바로 그릴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있다. 요 정도. 넘기세요. 자, 1292번을 풀고 쉬는 시간을 드릴 거야. 1292번을 지금 니들이 해볼 거야. 자, 2분 드릴 테니까 접근해 보세요. 어떻게 그 그래프가 생겨야 될까? 그래프 모양부터 상상하시는 거야.
그래프 모양부터 상상하시는 거야. 이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 몰라. 전 남친 만나러 갔나 보지. 자, 가볼게, 얘들아. 여기 X축이 있을 거야.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쨌든 이제는 차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함수를 그려서 풀어야 되잖아. 그지? 지금 왼쪽에 있는 함수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근데 2차 함수가 아니야, 사실은. 몰라. 얘들아, 지금 여기 x에 대한 부등식으로 시작하죠. 여기 2차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k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만 얘를 2차 함수로 해석할 수 있고,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이게 사라지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따로 살펴봐야 돼. 이게 이제 유형 12번이랑 13번의 차이야. 유형 14번이랑 13번의 차이야. 알겠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계속 2차 함수로 해석했었으니까 일단 얘부터 한번 보자. k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이제 2차 함수로 보는 거지. 근데 지금 2차 함수를 0보다 작게 만들어 달라 그랬어. 맞아요? 0보다 작게 만드는 건데 해가 없대. 그럼 0보다 작은 곳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게 내려오면 해가 있는 거잖아. 요만큼. 그쵸? 근데 뭐 어쩌라고?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겠어? 그러니까 이 그림을 상상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건 튕길 때는 어떨까?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지. 일단 해가 없는지 보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이거 해 있어 없어? 0보다 작은 곳이 없으니까 해가 없는 거야. 이거 해 있어 없어? 어디요? 다른데? 0보다 작은 곳이야, 여기? 0인 곳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0보다 작게 만들어달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밑에 부분이 없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허근이어도 되고 중근이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합쳐서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조졌다. 얘들아, 이거 정리 좀. 여기 X가 좀 흩어져 있네. 됐죠? 조금만 있네. 마지막 문제. 이거 풀고 쉴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럼 제곱이니까 내가 이거 K 플러스 2로 제곱해도 되지. 그죠? 그러면 전개하지 말고 묶자. K 플러스 2로 묶으면 앞에 뭐? 뒤에 뭐? 아이고, 4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근데 마이너스 2 아닐 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탈락. 됐어요? 이제 K가 마이너스 2일 때 보는 거야. K가 마이너스 2면 부등식 어떻게 되니? 3만 남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얘는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답이 그냥 이 상태고, 만약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다가 받침을 또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죠?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야.
그래서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뭐? 4번이래요. 4번. 야 근데 문제 이상하다.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 너네 건 다르니? 아 너넨 K라고 돼 있어? 그러네. 얘들아 잠깐 미안한데 K가 마이너스인 것도 되는 거야. 여기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좀 칠해줄게. 이 문제 목적이 뭐였지? 해가 존재하지? 해가 존재하지? 해가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지. K가 마이너스 2여도 해가 없죠. 그래서 되는 거라고. 얘기해.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합이잖아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구나. 여기를 내가 잘못 썼다. 됐어,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쉬고 와서 이제 나머지 오늘 좀 중요한 거 배워야 되니까 배우고 오늘 시간 되면 경우의 수까지 할게요. 자, 48분까지 쉬세요. 얘들아 여기 봐봐.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저기 그려져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직선 y는 kx 플러스 1을 저기다 그려가지고 만나게 만들어야 돼. 근데 너네 지금 여기 직선 보면 밝혀져 있는 게 하나 있긴 있어. 오케이? 지금 x의 계수 k는 기울기라고 불리는 건데 모르죠? 이 2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지? y절편. 그럼 직선이 일단 여기를 지나는 거다. 맞아? 그러면 일단 이 참수랑 안 만나려면 k가 이렇게 돼야 돼. 직선이 이렇게 돼야 돼. 이러면 안 만나죠. 그치?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나겠지. 얘들아 지금 이 점은 고정이고 이 기울기가 변할 때마다 직선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알겠어?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직선이 이렇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직선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기울기가 0이면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 기울기가 양수면 직선이 이렇게 생기겠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신 기울기 특성이죠. 맞아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y절편이 없다 치면 원점 지나는 건데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생기고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생기고 기억나시죠? 맞지? 근데 여러분 기울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 기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잘 들어요. 직선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기울기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직선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알겠어요? 이해되니? 알겠지. 이거 설마 이건 알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를 지나는 건 고정이잖아.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낮으면 지금 안 맞는단 말이야. 그죠? 근데 기울기가 조금 커져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생기겠지. 맞아? 기울기가 조금 커져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생기겠지. 이때 K 값을 한번 구해볼게. 오케이? 근데 문제 어렵다. 잘 봐. 접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거 이차함수를 일단 찾아야 되네. 찾자. 찾는 건 별거 아니야. 우리 앞에서부터 했던 거야. 지금 x절편 몇몇이야? 13 쓰고 써놓고 그 다음 점 하나 더 줬죠. 몇 칸만 몇? 그렇지. 넣으면 A 몇이야? 1. 그래서 이거 끝난 거야. 내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k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얘는 뭐 찾는 식이죠? 긴장되는 순간이야. 잘했어. 그치? 그럼 봐봐. 이렇게 접하면 교점 몇 개니? 한 개지. 이렇게 K값 한번 찾아보자고요. 알겠어? 기하적으로는 저런 뜻이지만 이렇게 뭐야 너 언제 왔어? 네? 인사하셨잖아요 방금. 내가? 네. 진짜? 너 무의식 중에 인사했나 본데? 나 방금 너한테 인사했어? 네. 야 누군지도 모르고 내 인사했나 보다. 돼요? 그럼 D가 0이잖아. 사실 암산도 할 수 있어 얘들아. 이거 중근 가지려면은 가운데 뭐 해야 돼? 잘한다. 또 있어 2 말고. 그럼 여기서 K값 찾으면 마이너스 6이고 여기서 K값 찾으면은 마이너스 2지. 맞아요? 판별식 쓰셔도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셔도 돼. 알겠어? 이거 해도 이거 나와요. 알겠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은 잘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은 이제 아래쪽에서 접하는 상황이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상황은 얘들아 지금 2차함수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엄청 작아도 여기서 한번 접해 이렇게. 이해돼요? 진짜 돼? 이거 이해돼야 돼. 이해 안 되면 중학교 1학년 갔다 오셔야 돼요. 돼요? 이해 안 돼? 돼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기울기가 한번 해볼까? 일단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뭐냐면 다시 공부를 해오라는 얘기고 내가 공부할 영상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한 3년 전 영상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이해해야 돼. 중간부터 끊겨서 이해돼서 1 더하기 1을 모르고 지금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제 공부하실 수가 없어요. 얘들아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0인 직선은 이렇게 생겼거든. 알겠어요? 내가 지금 기울기가 낮아지면 직선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될까? 더 돼서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지. 잘하고 있어. 마이너스 4면 안 만나고 마이너스 5면 안 만나고 마이너스 6이면 저쪽에서 하나 만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면 이제 안 만나게 되는 거지. 이해돼? 이해돼요? 이거 뭐 이렇게 썼냐?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거지. K가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5 같은 거면 요 기울기가 그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어때요?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납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K가 마이너스 6보다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 직선이 좀 더 Y축에 붙는 회전을 하는 거지. 그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게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작아지면이에요. 작아지면 만나지. 이게 마이너스 6이고 이 직선들은 K가 마이너스 6보다 더 작겠죠. 아이씨 함수 진짜. 이해돼요? 마이너스 6보다 더 작겠지. 야 큰일 났다. 답이 요거야. 5번. 아시겠어? 얘들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거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근데 내 말 들어봐.
결국에 만난다라는 건 얘들아 교점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 만난다라는 건 교점이 생기는 거지. 내 말 들어봐. 너네 교점 찾는 식 만들 줄 알잖아. 내가 이미 만들어 놓기도 했고. 맞아? 그럼 여기서 근이 하나 나오면 교점이 한 개. 여기서 근이 두 개 나오면 교점이 두 개. 여기서 근이 안 나오면 교점이 없는 거야. 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넘겨요. 자, 판별식 갈게. b제곱 k 플러스 4로 제곱할 거야. 마이너스 4ac. 계산하시면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0이 맞아요? 그죠? 이걸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2, 6으로 인수분해 되잖아.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6. 얘들아, 이거 가해야 사이야? 가해니까 k는 몇보다 작고? 다시 마이너스 6. 몇보다 크고? 자, 4번이죠. 똑같죠. 5번이니? 어쨌든 똑같죠. 자, 모든 학생이 이렇게 공부하고 끝내요. 근데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 실제로는 이런 의미야. 알겠어? 근데 이제 근이 존재한다 해가지고 부등식을 뜨면 이게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니까 이 단원에 나와 있는 거지. 알겠어? 자,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자, 여기 만나도록에다가 교점 찾는 식에 D가 어떻게 돼야겠어? 이렇게 풀긴 하는 건데 저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기하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라고. 알겠어? 여기까지 하셔야 이제 1등급으로 가는 거야. 자, 나머지 1306번, 9번은 여러분들 생각해서 풀어오시는 거고 11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 17도 마찬가지고요. 자, 유형 20번 하나 같이 풀겠습니다. 요거 풀고 근해 분리 배울게요. 자, 일단은 이 유형 20번은 별표 하나를 치시고 요게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와. 근데 벌써 걱정이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23, 24, 27에다가 네모 쳐드렸잖아요. 제가 네모 안 친 걸로 하나 풀게요. 자, 조금 쉬운 거 먼저 1324번이 아니라 25번.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너네 여기 2차 함수 fx가 있어. 알겠어? 그럼 얘를 0보다 키워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오케이? 그럼 이 2차 함수가 x축과 어떤 위치 관계가 있어야 되니? fx가 어디 있어야 되지, 그림이? 이렇게 떠 있어야 되죠. 맞죠? x값 범위가 없고 우리가 모든 x값을 다 살필 때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봉 띄워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fx가 있어야 되더라. 0보다 키워야 되는데 지금 fx 축의 위치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이야. 알겠니? 근데 모든 x가 아니라 이 x값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줄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전범위 말고요. x가 3보다 크고 7보다 작을 때만 fx를 양수로 만들어달라 이런 문제가 있어. 알겠어? 그럼 봐봐. 그래프를 여길 다 보는 거야? 아니야. x가 1일 땐 안 볼 거야. 몇부터 몇까지? 3부터 7까지만 볼 거야. 3인 곳이 어디니? 여기겠지. 7인 곳은 어디일까?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지금 양수로 만들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도 당연히 되고 노란색이 붕 떠 있잖아, 그지? x축이 이렇게 지나가도 이 문제는 괜찮다는 얘기거든. 노란색이 붕 떠 있잖아. 노란색 부분만 붕 뜨게 만드는 거거든. 알겠어? 그럼 판별식으로 풀 수 있겠어, 없겠어? 판별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 얘들아, 이 노란색 부분을 0보다 항상 크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노란색 부분을 항상 x축 위에 이렇게 띄우는 방법. 노란색 부분을 x축에 이렇게 띄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준우야, 거의 맞았어 지금 네 말. 자, 최소값을 찾아요. 최소값을 찾아. 알겠어? 얘를 0보다 크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그렇지. 자, 유형이 20번 위에다가 쓰는 거야. 쓰는 게 아니고 이미 있어. 얘들아, 지금 니들이 베이비니까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지 나중에는 절대부등식을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얘를 성립하게 만들려면 최소값을 0보다 키우는 거고, 어떤 fx를 항상 작게 만들고 싶으면 최대값을 0보다 작게 만드는 거야. 이건 이제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문제를 이렇게 푸실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판별식으로 못 풉니다, 이제. 제한 조건을 걸어주면은 이렇게 절편이 2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 이제 판별식으로 못 풀어요. 알겠어? 자, 다시 한번. fx를 0보다 키우는 방법이 뭐라고? 최소값을 0보다 크게 만들면 돼. fx를 0보다 작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최대값을 0보다 작게 만들면 돼.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잘 하셨어요. 이제 1200, 아니 1325번 봐요. 이거 보고 가요. 자, 지금 x의 범위가 결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모든 x를 보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나머지는 넘겨줄 거야. 됐어? 지금 이거 아래로 블록한 거니 위로 블록한 거니? 얘들아, 아래로 블록한 거 0보다 작게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어. 얘를 아무리 밑으로 내려서 x축을 위에다 갖다 놔도 있잖아. 얘가 언젠간 0을 넘어버리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한 구역을 준 거야. 자, 봐봐. 얘를 이제 그려서 풀 거야. 알겠어? 아래로 블록하지? 그치? 그 너네 이차함수 배울 때 내가 맨날 강조하던 게 뭐야? 이차함수 배울 때 맨날 강조하던 게 뭐예요? 그렇지. 공부를 아무리 안 했어도 내가 너네 뇌리에 박혀도록 총 얘기를 몇천 번을 했거든. 그치? 축! 2분의 1 잘했다. 2분의 1 알겠어? 이걸 잡아놓으면 있잖아. 원종 자면 안 돼. 이걸 잡아놓으면 있잖아. 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지. 쟤를 표현하기가 편해. 2a분의 마이너스 b였어. 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근해 공식 앞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봐봐. 여기가 2분의 1, 즉 0.5인 곳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인 곳은 어디 있겠어? 왼쪽에 뭐 0.5칸, 한 칸 떨어진 이런데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인 곳이야.
알겠어? x가 1인 곳은 어디겠어요? 선아. x가 1인 곳은 어디겠어? 여기서 0.5칸 떨어지면 한 이 정도 되는 곳? 맞지? 모든 곳을 0보다 작게 만들 수는 없어. 근데 이만큼은 0보다 작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죠? 자, 0보다 작게 만드는 방법. 아까 니들이 대답했지? 노란색을 0보다 작게 만드는 방법. 잘했어. 잘했어. 자, 최대값 어디에요? 그렇지. 자, 최대값을 찾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되죠. 희상아! 쟤 뭐해? 아, 진짜? 야, 네 뒤에 있어서 내가 몰랐어. 빨리 봐야지. 자, 최대값이 5-k죠. 얘만 0보다 작게 만들면 돼. 작게 만들어야 될까? 작거나 같게 만들어야 될까? 작거나 같게요. 작거나 같게야. 그럼 k는 뭐보다 커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왜냐면 쉬워서. 나올 수도 있지, 물론. 자, 시험은 1327번처럼 나올 거야. 근데 이제 너희들이 풀어오는 거야. 안 되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얘들아, 1327번 잠깐만 볼게. 내가 풀 건 아니야. 니들이 풀어올 건데. 이것만 듣고 가.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것만 듣고 가. 얘들아, 얘는 지금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긴 하잖아. 그치? 축이 몇이야? 에이, 그렇지. 맞지? 근데 지금 몇부터 몇까지 가야 돼? 야, 그럼 0일이 어디야? 그러니까. 그죠? 0일이 이런 데면 최소값이 여기고, 0일이 이런 데면 최소값이 여기고, 0일이 이런 데면 최소값이 여기야. 맞죠? 자, 써놓으세요. 이거는 세 상황을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터프해요. 축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랑, 축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랑, 축의 값이 1보다 클 때랑 함수를 3번 살피셔야 돼. 아시겠죠? 요걸 적어놓고 집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운전이 갔다 와, 이거 적고. 갔다 와. 그 다음 유형 21번, 22번은 1330, 1334번 네모 쳐드린 거 풀어오시면 되고. 네모 안 쳐줬죠, 여기서부터. 자, 지금 치자. 1330, 1334, 그 다음에 1341, 1342, 1344. 자, 1345, 1349, 1341, 1342, 1341, 1342. 아까 했니? 아이씨. 미안해. 1300. 힘들어, 씨. 1353, 1354. 자, 1359, 1360. 그 다음에 1366, 1369, 1370, 1371. 다음 유형 28번부터 오늘의 이론 수업이에요. 자, 이론서 꺼내세요. 와, 씨.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와. 자, 요거 하나 배우는 거야. 뭐냐면,
자, 요 6단원 맨 마지막에 아주 짤막하게 있는 요 부분. 자, 요거 배우면 이제 2차 부등식 단원 끝이에요. 근데 얘들아, 내가 단원컨대 내가 확실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요새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야. 수학 1도, 수학 2도, 미적분도, 확통도 아니에요. 여기야, 여기. 이걸 몰라서 고2, 고3들이 4점짜리를 다 틀려와. 이론서야. 개념서 준 거. 여기 맨 아래 있어. 너 어디 있어? 없어요. 왜? 일단 봐, 이걸로. 저 어디 선아 있어? 이거? 이거 준 거, 이거. 몇 번? 6번. 그거. 애들아, 여기 이제 마지막이야. 여러분 힘들었잖아요. 우리 지금 함수 되게 힘들었잖아. 2차 함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하고 힘들었잖아. 그치? 이 공통수학 1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도 하고 이제 끝났어. 이 뒤엔 존나 아쉬워요. 수열과 조합은 그냥 뭐 주사위 던지는 거야. 주사위 2개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 나와? 그렇지. 가끔 12개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1차 방정식의 실근의 보호라고 나와 있어. 그죠? 2차 방정식에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얘들아.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도, 두 근의 곱도 다 양수겠지,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랑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건데, 얘들아, 내 말 들어봐.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근 뭐야? 1, 2.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 맞니, 아니니? 맞지? 확인하는 방법은 원래는 이렇게 전개가 돼 있을 텐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보는 거야. 둘 다 양수지? 이러면 두 근이 양수일 거야. 알겠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뭐 판별식도 보긴 봐야겠지. 두 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지? 그럼 두 근이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판별식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내 말 잘 들어. 얘 근 몇 개야? 한 개지. 중근이라고 하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거는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자, 여기다 네모치고 별표 치셔야 돼요. 여러분, 수학에서 중근은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얘랑 얘는 완전 다른 말이야. 성아 안 돼. 으악! 좀만 참아봐. 얘랑 얘는 완전 다른 말이야. 알겠어? 얘는 원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단 얘기고, 얘는 원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단 얘기니까 완전 다른 얘기야. 그림으로 그리면 얘는 3에서 2차 함수가 뚫어버리고 얘는 3에서 2차 함수가 튕겨버리니까 아예 다른 말이야. 알겠죠? 이런 근은 중복된 근은 우리 두 실근이라고 취급할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에 이 밑에 받침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얘들아, 두 근의 곱은 양수겠지. 맞죠? 근데 두 근의 합은 음수야. 예를 들어서, 자, 봐봐. 근 찾아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 맞지?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거든? 얘 두 근이 모두 음수인지 확인하는 방법. 뭐 인수분해 되면 하면 되지만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일단 D를 봐.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인 거 확인하고, 두 근의 합 봐봐. 몇? 마이너스 3. 그죠? 두 근의 곱 봐봐. 몇? 2. 이렇게 되면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거야. 두 근의 부호는 같은데 더해서 음수니까. 아시겠죠? 자, 이게 3번의 별표항치입니다.
두근이 서로 다른 보호일 조건이라고 돼 있네. 맞아? 이거 이상하지 않아? 아니 위에는 거추장스럽게 뭔가 많이 봤는데 밑에는 뭐야? 조건이 하나밖에 없지. 근데 이해는 돼. 두근이 모두 부호가 반대면 두근의 곱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되는 거야. 이 a분의 c를 보면 되는 거야. 이 a분의 c를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왜 판별식이랑 합은 안 볼까? 첫 번째, 일단 합은 부호 예측이 안 돼요.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인 거지. 맞아?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거잖아. 두근의 부호가 반대면. 그럼 더하면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렇지. 절대값이 큰 쪽에 따라 다르겠지. 그러니까 합은 몰라. 알 수가 없어. 알겠어? 근데 왜 판별식도 안 보지? 왜 판별식도 안 볼까? 왜 판별식도 안 보지? 잘 봐. 잘 봐, 얘들아.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두근이 마이너스 1이랑 4인 거야. 그러면은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맞죠? 그럼 이 두근이 부호가 반대인 걸 확인하려면 두근의 곱만 보면 된다고. 두근의 곱 몇이야? 마이너스 4지. 두근의 곱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음수가 나왔다라는 건 두근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니까. 그쵸? 근데 판별식 안 봐도 되나? 판별식 안 봐도 돼. 왜냐면 얘들아, 이거 무조건 판별식은 양수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무조건 양수야. 왜일까? 잘 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근의 곱은 a분의 c지. 맞아? a분의 c 맞지? 근데 두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근데 판별식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 ac지. 얘들아,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ac의 부호가 반대인 걸까? 같은 걸까? 반대. 그럼 얘들아,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건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얘는 양수야, 음수야? 그래서 판별식을 선 안 봐도 돼. a랑 c의 부호가 반대면 판별식이 항상 양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3번이 개꿀입니다. 3번은 딱 하나만 보시면 되거든. 알겠죠? 알겠죠? 자, 어쨌든 니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판별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자, 요게 이제 메인이에요. 근의 분리. 근의 분리. 요게 메인이야. 일단 내가 결론을 좀 먼저 내고 갈게, 얘들아. 여러분, 어차피 이번 시험 범위가 여긴 거잖아. 여기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여기 체크 잘 해놓고, 얘들아. 중근도 된다라는 거 체크를 꼭 잘 해놓고. 집에 가서 봐야 돼. 쌤한테 공격 당해본 적 있어요? 어? 오다가 쌤한테 뒷대가리 쪼였대요. 이거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쌤이 쪼인 거야? 오! 갑자기 여러 개 쪼았어? 오! 말도 안 돼. 요새 그렇대. 맞아. 진짜요? 진짜? 그거 까치였지. 까마귀 까치. 쌤 아까 그 뉴스에 나왔어, 요새. 쌤 아까 전에 학원 오는데 까치가 진짜 거짓말 저 겁나 꼬라봐요 진짜로.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점점 저한테 왔어요. 난 따라갔다니까. 소리 지르면서 따라갔어요. 소리 지르면 미쳤어요. 이제 진짜 눈을 원래 다른 애들 다 도망가잖아요. 제가 살짝 계속 저를 버글에 살짝 이렇게 발로 이렇게 했거든요. 걔 날아가게 하려고. 근데 뭐가 이렇게 쫄았다가 다시 와요. 발로 찰라니까 도망갔어요. 난 내가 쪼였잖아. 그래, 조심하자. 자, 여기 봐, 이제. 쌤도 쪼여라. 자, 이거 외우시긴 해야 돼요. 어차피 시험범위니까 외워요. 자, 한판축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함수값, 판별식,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이 세 가지로 근의 위치를, 알파랑 베타의 위치를 서나 이렇게 잘 결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 두 근의 위치를, 알파와 베타의 위치를, 이 알파와 베타의 위치를 저 함수값이랑 판별식이랑 축을 잘 만지면 이렇게 잘 결정할 수가 있어. 알겠어? 자, 봐봐. 필기했죠? 지울게요. 자, 두 근이 모두 상수 P보다 큰 조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 얘들아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제 알파 베타를 P보다 크게 만들거나 알파 베타를 P보다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가운데 P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볼 거거든, 근의 위치를. 그럼 이제 얘를 함수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첫 번째, 두 근을 모두 P보다 크게 만들어 보자.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함수를 그리면 알파 베타는 어디에 나타나죠? 방정식의 근은 함수에서 어디에 나타나죠? 다시, 방정식의 근은 함수에서 어디에 나타나죠? x 절편. 닿는 곳, 언제까지 저기요 닿는 곳 x요 이렇게 대답할 거야. x 절편. 알겠죠? 네. 그러면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대. 그럼 P는 어디 있을까? P 사이. 여기요. 양옆에.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P가 여기 있다라는 확정을 얻으시려면은 첫 번째로 함수값을 보는 거야. 얘들아, 얘가 fx잖아. 너네 이거 이제 기가 막히게 대답한단 말이야. 희상아 잘 봐. fp 양수야, 음수야? 양수. 안 해. 아, 농담이야, 농담. 네. 양수죠? 네. 조금 쉬세요. 네가 양수라고 대답해주면 전혀 힘들지 않아. 여기 봐. 얘들아, 선생 체력은 니들 점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니들 점수만 높으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니들 점수만 높으면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니네 성적만 오르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난 뒤져도 돼. 그렇잖아. 이제 내 인생 사명은 어차피 공부 가르치는 거야. 니들 성적 나오는 게 내 인생 사명이라고. 니네 점수만 나오면 내 인생 보람찬 거야. 알겠어요? 선생 가치는 니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공부해. 서울대 가줘. 거기까지 부담 주시고 왔어요. 알겠어. 자, 봐봐. 그 다음 두 근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럼 판별식은요? 크거나 같다. 너무 잘했고, 일단 두 근이라서 이게 맞거든? 근데 중근도 괜찮아. 이렇게 튕겨도 얘는 두 근 취급되는 거라서 그냥 두 근이 P보다 큰 거야. 그래서 얘도 일단 여기가 별표긴 해. 애들이 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이 밑에 받침을 안 넣고 푸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얘네야, 너는 와서 1시간 듣는데 졸면 어떡하니?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함수값 지금 확인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두 근을 모두 P보다 작게 만들어 볼게. 자, fx를 그리면 알파와 베타는 x 절편에 나타난다. 이제 이해 잘 하실 거고, 이 알파랑 베타가 모두 P보다 작으면 P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지?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으면 P가 오른쪽에 있겠지? 예. 자, 그러면 대답해봐. FP는 뭐? 양수.
그러니까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는 확정을 얻으려면 이런 걸 조사하면 된단 말이야. 자,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아니. 왜?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고? 네. 모르겠어? 알아요. D가 뭔데? 네? D가 뭔데? 판별식. 판별식이 뭐 하는 건데? 판별하는 거야. 근 개수 알려주는 거잖아. 이 근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되잖아. 저러. 그쵸? 네. 근데 니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여기 받침도 된다라는 사실을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보면 두근이 모두 P보다 큰 거랑 두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거랑 조건이 똑같잖아. 그렇잖아. 이것도 FP가 양수고 D가 양수고 이것도 FP가 양수고 D가 양수잖아. 맞아? 그러면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된다고. 그때 이차 함수에서 제일 살펴보기 좋은 게 제일 쉬운 게 이차 함수에서 제일 살펴보기 쉬운 게 축이야. 축 공식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죠. 2a분의 마이너스 b지. 그치? 근을 p보다 오른쪽에 갖다 놓고 싶으면 축이 p보다 크면 돼요. 요 축이. 두 근을 모두 왼쪽에다 갖다 놓고 싶으면 축이 p보다 작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은 판별식을 먼저 설명하고 함수값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근데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건 여러분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자, 내 말 들어봐. 하나 더 하고 가자.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게 만들어 볼게. 두 근 사이에 P가 있게 만들어 볼게. 자, fx 딱 그려지고 두 근은 어디에 나타나? x절편에 나타나겠지. 맞아요? 그럼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건 P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그쵸?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지. 자, 잘 대답해봐. FP는 양수야, 암수야? 잘했어. 그리고 얘들아, 방정식이라는 건 어차피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여도 우리는 양수로 바꿔줄 수 있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것만 보는 거야, 지금. 근데 얘들아, 지금 개념서에 봐도, 이론서에 봐도, 여길 봐도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가 없어요. 그냥 FP가 음수인 것만 보면 된대. 그치? 아까랑 비슷하게, 아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이랑 비슷하게 저거 하나만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봐봐.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래. 맞아? 근데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잖아. 그러면은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지만 언젠간 올라가야 되지. 맞아? 그럼 당연히 두 근이 P를 감싸고 있게 되는 거야. 여기가 P잖아요. 그죠? FP가 음수라는 건 두 근이 무조건 P를 이렇게 감싸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 하나만 살펴보면 돼. 알겠어? 자, 문제 풀자. 요거 3개 외워야 돼요. 안 외우고 못 풉니다. 빨리 갔다 와. 자, 네모 칠게요. 유형 28번에 1372번, 1373번, 1375번 숙제고 넘겨서 유형 29번 보세요. 1379번, 1383번 넘기고요. 유형 30번, 1385번, 유형 31번에 1388번, 1389번, 1390번 요 세 개인데 지금부터 같이 1388번 풀 겁니다. 자, 칠판 보시면 돼요.
알바 뽑아도 니는 안 뽑지. 17살짜리를 어떻게 쓰니? 왜? 무슨 알바 하고 싶은데? 그냥 돈 날라 그래. 선생님 용돈 좀 주세요 그래라. 아 내기 걸까? 몇 점 이상이면 얼마 주기? 그럼 공부할 거냐? 네. 선생님 어차피 선생님 돈 많으시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야 어차피 얼마를 거시던 선생님은 손을 보지 않으세요. 순신돈. 오 그럼 진짜 잘 걸려요 저는. 그래 그럼 100점 맞아오면 20만 원 줄게. 진짜요? 안 주신다고. 어? 왜 안 줘? 20만 원이 돈이냐? 와. 왜? 그럼 그냥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걸긴 걸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80만 원이잖아. 100점 맞아오면 20만 원 줄게. 그 안에는요? 가는 없어. 100점 아니면 점수는 아니지. 아 저번 시험에 저희 학교 100점이 없었잖아요. 아예 없었어? 네. 진짜 그 정도 시험지 되면 내가 하나 틀린 것까지 해준다. 갑자기 하기 싫어요. 의욕이 떨어졌어요. 왜? 한 90몇, 아니 80몇, 90몇을 해주셔야지. 80몇 90몇이면 뭐 2,000원 줄게. 알았어 생각 좀 해보자겠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부호만 판단하실 때는 그냥 판별식이랑 합곱만 보면 돼요. 알겠죠?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판별식 보자. B'의 제곱으로 가야 되지. 네. 마이너스 AC. 자, 두근이니까 0보다 크고, 그렇지. 중근도 괜찮다고, 알겠지? 자,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죠? 2A분의가 아니고 A분의 마이너스 B죠? 그러니까 이 부호가 바뀌는 거야. 2. 그 다음은 곱은 마이너스 M. 그렇지. 저 통째로 그냥 가지고 오면 되지. 부호 안 바꾸고. 자,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0보다 커야 돼요. 이거 다 풀어서 연립하면 돼. 알겠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거 풀자. 빨리 풀어도 되죠. 자, 가해야 사이야? 가.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연립해야 되니까 그려놓을게. 자, 두 번째. 요거 풀자. 양변을 2로 나누고 1만 넘기면 돼. 너무 쉽죠? 자, 그려볼게. 그쵸? 일단 여기까지 공통부분 어디야? 저 1, 3.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그러니까 합칠 게 많을 때는 이제 두 개씩 합쳐가면서 하는 게 좋아. 자,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로 바꾸고 부도 바꿔야 될 거고, m-1에 m-2로 인수분해되고 사이야 가야? 사이니까 1부터 2까지. 마지막 것만 빨간색으로 합시다. 1부터 몇 가지? 2까지. 자, 공통부분 찾으면 어디겠어요? 2분의 3 포함 3분의 2까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잠깐만, 여기 받침이 없네. 왜 받침이 없을까? 아! 얘들아, 여기. 이번에는 중근은 안 돼. 서로 다른 두근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받침 빼요. 어디 갔어? 여기 받침 빼요. 여기 받침 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89, 1390번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 유형 33번으로 오세요.
자, 잠깐만. 유형 32번에 자, 1394번, 1395번, 1396번 이 세 개 속재고 유형 33번으로 오세요. 자, 제가 1397번 풀겠습니다. 보세요. 자, 얘들아, 두 문제만 풀면 끝이야.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2보다 작다 그랬어. 근데 얘들아, 방정식으로는 두근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서술형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의 스타트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x 플러스 2a는 0의 근은 fx의 x절편이다 를 설명하시고 문제를 시작하시면 돼. 갈게요. fx를 딱 그렸어. 두근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근이 존재할 거야. 맞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까지 이해돼? 두근이 모두 몇보다 크대요? 몇보다 작대요? 2. 그럼 2는 어디 있을까? 여기. 아시겠어? 그 다음에 3개 묻은 거야. 함, 판, 축. 함수값부터. 2에서의 함수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 자, 판별식. 시윤이 잘한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요 축의 위치. 2보다 작은 거야. 이런 걸 경계값으로 삼아서 푸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까처럼 3개 싹 풀어가지고 이제 연립하면 돼. 근데 고2, 고3들이 맨날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딴 것만 하니까 이걸 못해. 이걸 못해서 수동을 다 틀려와. 자, F2 해보자. 여기다 1 넣어. 자, 여기다 2 넣으면 이거 4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16이라고 써도 되지. 돼? 그 다음에 2a, 얘가 0보다 커야 돼. 자, 풀자. 마이너스 2a니까 넘어가고. 이쪽은 20이죠. 그럼 a가 몇보다 작아야 돼? 10보다 작아야 돼. 이따가 연립할 거예요. 자, 판별식 갑시다. b'의 제곱으로 가도 되죠. a-4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이네.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죠? 가해야 사이야? 가해. 그 얘들아 많이 빨라졌다. 흐뭇해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축의 위치. 제일 쉬운 거. 축!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오케이. 너 맞춘 것 같아. 지금 준호가 약간 절어서 내가 한 거야. 요게 축이죠? 얘가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무려 그래야 되는 부등식이 3개요. 하나, 둘, 셋. 끝이? 가자. 여러 개를 그리셔야 될 때는 숫자들 종류부터 먼저 찍으세요. 2, 6, 8, 10. 자, 첫 번째 거 가볼게. 10보다 작다. 자, 두 번째 거 가볼게. 2보다 작거나 8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 마지막 거 가볼게. 6보다 작다. 공통부분 바로 보이니? 이러면 훌륭해. 여기가 공통부분이야. 그치? 3개의 부등식이 모두 겹치는 곳. 그래서 답이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상수 A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답은 2야. 알겠어? 네.
이렇게 풀어오시는 게 유형 33번이고 이게 이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단원 마지막 이론이고 이제 넘기면은 약간 응용되는 3차, 4차가 있는데요. 이건 숙제를 안 낼 겁니다. 자, 유형 33번 문제 체크하세요. 1397, 1398, 1399, 1400, 1401 이렇게 5개. 자, 그 다음에 연산서 19번 다들 받으셨어요. 연산서 19번 좀 보시겠어요? 그 연산서 18번은 여러분 숙제인데 안 해오신 분 있으면 다 하시고요. 얘들아, 이 18번 문제 개수가 93개라고 징징대시면 안 돼. 그쵸? 왜? 왜냐면 1번 문제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고 2번 문제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크고 3번 문제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풀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건 다 푸셔야 돼. 어? 19 없어? 18까지 내가 어디다 뽑아놓고 니는 안 줬나 보다. 기다려요. 가 없어. 어, 19 줄게 얘들아. 기다려. 19 있죠? 너 어딨어? 아, 너 그때 없어서 안 받았나? 19 없는 사람 지금 손 들어요. 너도 왜 없어? 집에 있어? 아니 근데 지금 가방에 없어요. 18. 얘들아, 숙제니까 당연히 해야 되잖아. 봐봐, 여기 봐봐. 자, 얘들아 좀 해. 좀 하고 풀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요렇게 유형이 겹치죠. 그리고 너무 쉽지 솔직히. 이게 안 되는 건 안 해온 거야. 물론 모르는 게 몇 개 있을 수 있어. 중간에 그건 질문하면 되고, 내가 시간이 모자라 그럼 위에 걸 조져. 이렇게 풀라고요. 알겠어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문제들만 풀어봐요. 1, 4, 7, 10 이런 애들. 그 다음 마플. 이렇게 숙제해 오시면 돼. 그리고 목요일날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고, 목요일날 경우의 수 단원을 한 절반 이상 끝내드리고, 토요일날 웬만하면 좀 경우의 수 단원 끝내고 그 다음 주 행렬 끝냅시다.